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비플라이스보드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자도 안 틀렸어요. 이제 뭐 이 정도 되셨으면 안 틀리실 때 됐죠.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계속 틀렸는데 안 틀렸습니다. 자, 오늘 정치 분야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키워드 보면 아무래도 다시 발생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그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정치 이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뭐 대통령 그 발표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연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음번 국회를 맞이해서 그 원내대표 선출된 것들 이런 내용들 정치 면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예, 탑5 기사를 보면은 요즘 좀 다양해졌어요. 네, 요즘 좀 다양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사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서 정치 분야에서는 이슈가 다양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특별 연설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다뤄졌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출이 됐습니다. 이 내용들도 많이 다뤄졌고 그리고 이제 정치면이라서 그런지 이제 국방부라는 키워드로 해가지고 좀 약간 그 장병들 그러니까 사회면이 아니라 장병들이 이태원 클럽 방문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 발표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정치 분야에서 주요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특별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의 논의들이 주요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핫하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계속 진실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그 시민당 당선자의 그런 위안부 사업 관련된 그런 진실 공방이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 이 중에서 오늘 가져온 거는 방금 저희도 박준규 기자와 다뤘던 윤미향 당선인 위안부 사업 진실 공방 요건데 요거는 네이버 다음은 따로 봤죠? 네, 따로 봤습니다. 일단 네이버부터 한번 보죠. 여기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이버에서 22,700여 개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보면 그 대체로 이제 뭐 어휘는 사실 네이버랑 다음이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할머니를 이용해서 이용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그 좌파라는 내용이 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라면서 정파성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시민단체 이야기도 나왔지만 여기서 시민단체 잘한다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어휘들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네이버에 있는 댓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을 전적으로 좀 신뢰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이용했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좌파적 특성이다라고 해서 이제 색깔론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그랬냐 했을 때 반일 선동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의미가 구성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윤미향 그 시민당의 어쨌든 당선자를 더불어민주당 사람이다라고 이제 당연하게 이제 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을 운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침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 밖에도 그 애초에 이용수 할머니가 언급한 시민단체 성금 그 모금 문제나 정의기억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그 원래 있는 그 내용대로 그 설명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일본 정부의 사과 및 합의와 관련해서 윤미향 씨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이제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내용을 이어가면서 이제 과거의 정치적인 문제들도 다시 끄집어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던 게 그게 오히려 잘못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실제 댓글을 보면은 또 굉장히 좀 그 공감도를 보면 다른데 주요 이슈로서 이 의미 네트워크는 안 나왔는데 댓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댓글 상위로 나왔던 게 딸의 유학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유학비가 굉장히 많이 뭐 5천만 원 정도 학비가 들었다고 했는데 가장 많은 16,433개 정도 공감을 받은 댓글이 반미주의자가 미국에서 5천만 원씩 학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삼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명성으로 국회의원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뭐 반미주의자다 아니다라는 거는 좀 팩트가 아닌 것으로 지금 뭐 딱히 반미라는 얘기를 뭐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조선일보가 좀 억지 기사를 좀 내보낸 것 같고요.
뭐 아까 전에 그 학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부로부터 피해자 간첩으로 몰려서 피해자 보상을 받은 돈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뭐 미국에 유학 가면 안 됩니까? 제가 그 궁금한 거는 설령 뭐 반미주의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설령 반미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사실 반미는 아니었는데 미국의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 가서 공부했거든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렇죠. 예. 뭐 혜택을 사대주의적 시각이에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뭔가 대단한 혜택을 받는다는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기려면은 가서 오히려 배우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을 이기려면 북한에 제가 가야 되는 겁니까? 가지는 뭐 그렇게 갈 생각은 없으시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댓글 좀 이게 보죠. 이제 네이버랑 다음이 다른 건데 제가 약간 좀 여기서 좀 흥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음에서 댓글들 살펴봤는데 여기 어휘를 보게 되면은 뭐 걸핏 보면은 큰 어휘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논조에 있어서는 네이버랑 다음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대표적인 어휘가 이제 세 번째 비중으로 나왔었던 대구라는 어휘입니다. 대구. 그러니까요. 여기 왜 대구가 나왔는지 해서 제가 대구가 들어있는 키워드가 있는 것들을 글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뭐냐면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 출신이라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여기 대구는 아무튼 여기는 일본 땅이다. 대구 경북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휘가 할머니나 위안부 다음으로 대구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그 얘기가 굉장히 비중 있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 뭐 이런 프레임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랬는데 오히려 근데 지역으로 아예 초점을 맞춰서 최근에 이제 그 지역 감정이나 이런 선거 이후에 또 대구에 대한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까지 이제 댓글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의미 구성 자체만을 보면 네이버랑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를 정치에 이용했다라는 비판들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시민단체 운영에 있어서 상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 이런 것도 비판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비판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어휘적으로 아까 뭐 대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의미 구성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댓글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을 받은 내용들이나 주로 상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12,048개 정도의 공감을 받은 댓글이 뭐냐면, 이용수 할머니 옆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사람이 이 사건의 범인이다.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고, 상위에 이제 다음 댓글의 상위에는 이런 음모론적 시각, 누군가가 부추겨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게 확인이 뭐 된 거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제 계속 뭐 사안들을 지켜볼 문제이긴 한데, 이쪽에서 어쨌든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났었고, 아무래도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친 댓글로 나오는 경향도 좀 있었어요. 그러게요. 뭐 긍정적인 거가 뭐 있고 뭐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은 이해를 하는데 대구라서 믿음이 안 간다.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낙인 찍기가 과거에 호남이나 광주에 대해서 낙인 찍기와 뭐가 다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경제 분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분야는 아무래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카드인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거 아무래도 지원금 자체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계속 아파트 주택 전세 가격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다뤘었듯이 주식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 이번에 주식과 관련해서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주식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런 그 발표 이런 거,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그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경제 분야도 이제 좀 기사가 많이 다양해졌는데,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일단 탑5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및 사용 방법 안내가 첫 번째고, 그리고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사례. 근데 이제 요게 약간 비꼬듯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고 윗사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다. 뭐 이런 관가에 몰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사례가, 약간 자발인지 아닌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기사로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었던 내용들, 요게 이제 이슈로 자리 잡았고, 그리고 주택 구매와 관련해서 517명 정도 세무조사했는데 그 세무조사의 여러 이면들 뭐 누구는 거의 현금만 쓰게 해서 병원에서 그렇게 했었던 의사부터 시작해서 뭐 미성년자 뭐 그런 세무조사 나왔던 내용들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이제 주가가 이제 지금도 떨어져 있는데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뭐 이런 지표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경제에서 좀 중요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오늘 볼 거는 네. 이재용 회장 네. 사과. 네, 이거 그렇습니다. 뭐 기사도 엄청 쏟아졌고 네. 분석도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댓글을 좀 보도록 네, 하죠. 3,790개 정도 댓글을 수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과문에서 밝힌 주제들, 그러니까 뭐 노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어휘로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 해당 당사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하는 말들이 나올 법도 하는데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기껏 해봤자 뭐 기레기 같은 정도 오히려 기자에 대한 내용들만 있지 이 대체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평가하는 어휘들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거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좀 특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뭘 평가했나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인물을 오히려 평가하는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노조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사실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트워크를 좀 보도록 하죠. 네. 네트워크를 보면 그 이른바 그 재벌의 자식 승계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승계를 하려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게 당위적인 주장들이 이제 좀 비중 있게 나왔습니다. 11시쯤에 주황색이 이제 그 그렇습니다.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또 다른 그 재벌가들에서도 너무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좀 불편하다는 식의 또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들도 많이 있었는데, 삼성이 세계적 기업이고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졌고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기업인데 지금 이게 사실 사법부와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노조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노조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면 되게 특이한 것이 삼성에서 앞으로 무노조 경영이라는 것을 철회하고, 그리고 사실 무노조 경영을 이렇게 하게 한 것들이 그게 불법인데 이제 불법적인 것들을 철회하고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댓글에서는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삼성이 오히려 잘했었던 거고 노조가 문제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무노조를 오히려 철회하게 된 것들이 오히려 이것들을 삼성의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좌파 정권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글로벌 기업 삼성에 압력을 넣어서 무노조라는 좋은 정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그 그런 식의 관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박하네요, 진짜.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노조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얼마나 좀 강한지가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매번 노조에 대한 댓글을 했었지만 사실 노조라고 하면 이제 더 막 가장 안 좋은 내용들만 계속 다뤄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언론이 어떻게 다뤄왔었는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네티즌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노조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지 않고 당연히 대기업 노조의 어떤 그 뭐 일부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렇게 뭐 차별을 용인하는 문제라든지, 그런데 한국에는 뭐 나쁜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굉장히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 되고 대한민국 전 세계 뭐 어떤 평균 OECD 평균을 봤을 때 매우 낮은 최하위 수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노조 조직률은 더 많이 올라가야지, 작은 사업장에도 그래야지 역할을 할 텐데, 이게 좀 노조 측에서도 좀 고민할 부분이 민주노총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계속 재생산된다라면은 이거를 어떻게 과감하게 기득권들을 좀 포기를 하면서 또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남겨주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이재용 비판보다 노조 비판이 더 많다는 거에 좀 개인적으로 약간 충격이에요. 그리고 긍정과 부정이 굉장히 골고루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회 분야를 보도록 하죠.
사회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태원 클럽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더 늘어난 것들이 아주 크게 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에서 어떻게 확진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 외에도 이제 등교가 이제 또 연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검거가 되면서 텔레그램 엠번방 각각 검거된 내용들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어휘로는 아직 아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탑5 기사를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태원 클럽. 네. 이게 뭐 주말을 완전 강타했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요 이태원 클럽 이 집단 간염이 사실 텔레그램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요? 되게 신기하게 연결이 예. 되는데 그런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엠번방 범인이 각각 검거된 내용들 그거 있었고, 그리고 초중고생들의 등교가 다시 이 클럽 때문에 다시 연기되는 것들 3, 4, 5번이 다 그 이태원 네, 클럽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서 확진자 이슈가 사회면에서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제주 청정 지역 선언 무산된 것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사회면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우리는 텔레그램 네. 각각 네. 엠번방의 각각을 검거했다. 네. 경북 쪽에서 잡힌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예. 이게 뭐 어쨌든 그 계속 이게 수사를 하던 중에 이제 본인이 자백을 한 내용이었으니까요. 예. 1833개의 댓글을 수집을 해서 봤는데 뭐 이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얼굴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예. 다음으로 이제 처벌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사형. 여섯 번째 비용으로 이제 사형이 예. 여섯 번째로 나왔습니다. 처벌 사형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었고요. 예. 그건 엄청나게 이제 강한 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미 구성을 보면 신상 공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5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예. 크게 뚜렷하게 있었고, 이미 검거된 조주빈과 비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주빈도 공개했으니까 당연히 공개할 거라고 다들 기대도 하고 있고 빨리 해라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한국 경찰이 사이버 성범죄 수사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처벌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격하게 미국처럼 단호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여기도 의외의 담론이 나타나는데 저 위에 좀 파란색으로 아니 좀 분홍색인가요? 아무튼 이제 그 보라색으로 보면 그쪽의 내용이 뭐냐면 그 엠번방 이용자하고 예. 이태원 클럽에서 뭐 클러버들 그러니까 코로나19 전파시킨 그런 젊은 20대들을 같이 연결시켜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엠번방이라고 적혀 있고 저기 크게 네네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이태원이라고 적혀 이태원 있어요. 코로나, 그리고 예. 코로나 범죄자 쓰레기 뭐 이렇게 있는데 쓰레기. 그래서 제가 실제 예. 그 댓글들을 살펴봤더니 이제 그 일치함을 자꾸 젊은 세대 20대들이 이 엠번방에 있는 가해자이기도 하고 그 이태원에서 그런 애들도 다 20대라서 어떻게 보면 그 세대론들을 아주 비난하고 있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특정 세대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네. 비윤리적인 범죄와 같은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다. 네네. 20대 남성들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의 네, 지금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댓글이 달린 거군요. 네, 엠번방과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저도 왜 저런 어휘가 나왔지 해서 살펴봤더니 그렇게 그 세대들의 비윤리적인 거를 계속 드러내서 막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댓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저는 특정 세대가 이번에는 이태원에서는 그렇게 드러났지 20대 남성이 많은 걸로 드러났지만은 이거를 한국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을 네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모든 나이대 계층들이 다 조금씩 관여를 했어요. 이거를 지금 20년 그 전에 이거 이렇게 보면은 뭐 네, 그렇죠. 뭐였죠 신천지도 네, 있었고 네. 뭐 연령대는 뭐였죠? 크크 앤 트렌드? 네. 거기는 약간 나이가 높았거든요. 네네. 거기는 비싼 데라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20대 남성의 문제로 그렇죠. 지금 하는 게 말인가? 지난번에 이제 부부분들도 이제 어머니 상치를 입고 계신 부분도 굉장히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너무 지금 화가 난 건데 네네. 이거의 분노의 대상, 일단 수사할 지금 대상이 네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걸리기만 해라라기 때문에 걸리기만 일단 해라. 걸리면 역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걸렸는데 이거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태원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는데 얘 각각 걸렸네 얘네 또 20대야 이런 식의 이런 마음을 잠깐 동안 아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뭐 화도 나기도 하고 약간 그러긴 한데 우리가 그렇다고 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시청자분들은 네네. 국민TV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비난은 자제를 하고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좀 말이 좀 버벅이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뭐 다음번 좋군요. 차기 네. 진행자로 뭐 어떻게 낙점이 된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차분해지셔서 점점점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슬림 다이어트 효과가 좀 네, 다이어트 나타나시네요. 많이 지금 효과 더 보고 있고 예. 네, 더 날씬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